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먹통되면 안전 보조 장치라든가 뭐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아무것도 안 돼서 당황스러웠던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기자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이거를 산 사람이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아이디포가 약간 먹통이 자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독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첫 번째 전기차 ID4의 생활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ID4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였던 차죠. 일단 폭스바겐에서 나온 첫 번째 전기차라는 점, 또 디자인도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이오닉 5라던가 EV6처럼 국산 전기차와 뭔가 대등한 가격대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고요. 지금도 화제입니다. 왜냐면 브레이크 논란이 조금 터진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차를 2박 3일간 빌려서 출퇴근부터 뭐 시간을 내서 멀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계속 타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디자인부터 보고 가시죠. 이미 디자인 여러 군데서 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쌍용의 뷰티풀 코란도랑 실루엣임의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뷰티풀 코란도 옆에 놓고 보면 앞모습도 비슷하고요, 뒷모습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살짝 넓은 후미등이 쭉 이어지고 가운데 동그란 마크 있고 이어지는 거. 뷰티풀 코란도 옆에 사진 딱 놓고 보시면 마크 빼면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 후미등이 정말 예뻐서 보세요. 이렇게 싹싹싹 들어오는 게 사실 키 갖고만 가도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또 운전하면서 되게 디자인적으로 좋았던 건요, 보통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평평하게 지나가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 리어 라인이 이렇게 앞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사이드미러로 차의 뒷모습을 봤을 때 뭔가 운동을 많이 해서 힙업된 건강한 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특색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 주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 차의 실제 장단점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don't wanna wait. Got this money on my brain, and it's nothing I can tame like an animal. 주행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대부분이 5,480만원, 90만원 이렇게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기차 보조금 100%를 다 받기 위해서는 5,5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ID4 5,49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이 가격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ID4가 준준형 SUV인데요.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보면 준준형 차가 하나 더 있죠. 티구안입니다. 티구안 같은 경우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4,700만원 정도 하는데요. ID4가 5,490만원에서 보조금을 받고 나면 4,600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한 브랜드 안에서 같은 급의 차를 놓고 비교할 때 전기차 가격이 오히려 디젤차보다 싸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차로 생각하면 현대 안에서 스포티지보다 아이오닉5가 더 싸게 나온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ID4는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서 처음으로 내놓은 순수 전기 차기 때문에 뭔가 가격도 공격적으로 책정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만의 특이한 점, 일단 기어봉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 조그만 화면 옆에 기어봉이 달려 있는데 쓰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위치상으로 현대 아이오닉 기어봉은 요 아래쪽에 있고 지금 ID4는 요 위쪽에 있는데 계속 타다 보면 그럴 일 없겠지만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와이퍼를 움직이거나 할 때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와이퍼를 올리거나 내릴 때 손에 닿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핸들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ID4를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운전하면서 조작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구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핸들 같은 경우에 일단 그립감과 이 가죽 소재감이 굉장히 좋아서 딱히 불만은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터치들이 좋아요. 보통 이렇게 터치로 돼 있으면은 이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모르니까 보면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폭스바겐 핸들에 있는 전자식 이런 터치 버튼들은 딸깍딸깍 하면서 물리 버튼처럼 또 햅틱 반응을 주니까 실제로는 디지털 버튼이지만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물리 버튼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터치식 버튼의 깔끔한 디자인과 그리고
물리 버튼의 그런 편리성을 동시에 챙긴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이 차 자율주행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을 때 저는 차선을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 핸들이 반항을 해요. 나는 핸들을 돌리고 싶은데 차가 막 돌리지 말라고 뭔가 막아.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자율주행을 하다가도 제가 핸들을 꺾으면 별다른 저항 없이 잘 꺾여줍니다. 또 좋은 게 자율주행 하다 보면 핸들에서 이렇게 손 놓고 테스팅 해보죠. 절대 손 놓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테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손 놓고 테스팅을 해보면 자율주행이 경고를 알립니다. 자, 지금 해볼게요. 직접 조향하세요 뜨죠? 그때 살짝 잡아도 인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도 자율주행 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잠깐 손을 놨는데 빨리 핸들을 잡으래. 그래서 핸들을 잡아요. 근데 안 꺼진다? 계속 핸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잡았다가 이렇게도 잡았다가 이렇게도 잡았다가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여러 번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이 핸들 어디든 이렇게 살짝 터치만 해도 굉장히 저게 잘 꺼집니다. 또 제가 이거를 테스트를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손을 놨고요. 직접 조향하세요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계속 안 잡아 볼게요. 보셨나요? 이게 계속 핸들을 잡지 않았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을 풀어버리는 거. 이거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차는 살짝 브레이크를 탁 걸어주면서 안전벨트를 쭉 당겨줘요. 내가 이거를 잡으라고 했는데 잡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운전을 하기 어려운 위급한 상황이거나 혹은 내가 잠들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졸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살짝 브레이킹을 쿡 걸어주면서 이걸 쫙 당기면 잠도 깰 거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벨트가 쪼여져 있으니까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죠. 테스팅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는데 아, 이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구나. 그냥 시끄럽게 하다가 꺼지는 것보단 이게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차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율주행 푼다, 풀 거야, 푼다 하고 풀지 말고 자율주행 풀 거야, 왜 안 잡아? 너 무슨 일 있어? 지켜줄게, 팍! 이게 조금 더 뭔가 알잖아요. 신뢰가 가잖아요. 그 사소한 게 좀 와닿는 게 다르다고요. 그 다음은 악셀과 브레이크의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동차에서 악셀이랑 브레이크 디자인이 뭐가 중요한가 뭐 의미 없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차를 타보고 나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악셀에는 재생 버튼이 그려져 있고요. 브레이크에는 일시정지 버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형의 기계가 아니라 전자기계라는 거죠. 이런 요소가 뭔가 와우 포인트로 느껴져서 여러분도 모르고 탔으면 우와 이러면서 봤겠지만 이제 아셨으니까 살짝 김샜겠네요. 죄송합니다, 스포해서.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측후방 경고등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거울 화면에 차 모양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드 미러 안쪽에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거울에 빛을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원가도 더 절감됐을 거잖아요. 실제로 절감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화면에 나올 때보다 인식이 잘 돼요. 내가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을 때도 옆에서 빛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오니까 아, 왼쪽에 뭐 차가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출시 전에 많은 걱정을 낳았던 계기판도 굉장히 편리한 편인데요. 계기판이 우리가 알던 거랑은 조금 디자인이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 크기부터 굉장히 작아서 아, 저게 뭐야 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운전하면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크게는 3가지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이고요. 가운데가 속도를 보여주는 계기판, 맨 오른쪽은 내비게이션이랑 연동돼서 핸들에 있는 버튼을 슬라이드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걸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율주행 기능을 더 크게 하는 거고,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내비게이션 관련된 기능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 운전하면서 쓰기에는 굉장히 깔끔한 화면이고 불편함이 없는데 운전 외적으로 불편한 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계기판에 나타났던 게 속도만은 아니잖아요. 저녁에 헤드라이트를 켜면 헤드라이트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계기판에서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서 봐야 돼? 내려서 막 이렇게 불 켜졌나 봐야 돼? 아니면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켜졌나 안 켜졌나 이렇게 봐야 돼?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은 아, 여기 있겠구나 할 수 있지만 모르고 탄 저 같은 사람은 헤드라이트 켜진 거야? 혹시 상향등 켜진 거 아니야? 어떡하지? 처음에 저는 이렇게 좀 노심초사했습니다.
또 조명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자, 여러분, 이 차의 누적 주행 거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 여기를 전체를 봐도 누적 주행 거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누적 주행 거리 이렇게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요. 초기 화면에서 차량을 들어가고요. 상태를 클릭하면 오랜 로딩 시간을 지나서 누적 주행 거리가 나옵니다. 연비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관련된 거라든지 공조 관련된 거라든지 충전 관련된 거라든지 대부분의 그런 컨트롤을 이 가운데 큰 화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정말 인터페이스가 못 쓸 정도입니다. 공조 시스템, 내 차 누적 주행 거리, 아니면 평균 전비 이런 것들을 보는 모든 과정이 최소한 2~4단계씩은 터치를 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저 인터페이스는 제가 탔던 차 중에서 꼴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리뷰를 끝내놓고 차량을 반납하러 왔는데요.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붙여넣게 됐습니다. 오는 길에 갑자기 이 가운데 화면이 먹통이 됐습니다. ID4는 대부분 기능, 공조부터 안전 편의 장비까지 이쪽 터치 스크린과 화면을 통해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터치와 화면이 멈추니까 후방 주차 카메라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끄려고 해도 끌 수가 없어요. 차를 딱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폭스바겐 관계자가 이 차를 받으러 올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ID4 시승 때 인포테인먼트가 약간 작동이 안 됐다고 들어서요. 만약에 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안 될 시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작동 방법에 관한 건데요. 전원 버튼을 10초간 꾹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먹통되면 안전 보조 장치라던가 뭐 공조 시스템이라던가 아무것도 안 돼서 당황스러웠던 거거든요. 전원 버튼을 10초간 누르면 다시 이제 리부팅이 돼요. 시동이 꺼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네. 제가 이건 정말 불편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화면에 나오니까 뭐야 내비게이션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핸드폰을 딱 빼면 내비게이션이 사라집니다. 지금 카플레이를 연결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카플레이가 연결이 중간에 자주 끊겨요. 물론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쓰면 안 되지만 신호 걸려서 멈춰 있을 때는 간단한 답장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연결이 계속 끊기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 무선 충전기에다가 휴대폰 올려놓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차는 전기차니까 회생제동 모드 세팅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생제동 단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원페달 주행이 가능하냐 마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페달 주행이라는 거는 엑셀을 밟으면 가고 떼면 멈추고 그리고 세팅이 돼서 사실상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전기차 운전하다 보면 원페달 브레이크가 뭔가 전비도 더 절약하고 또 브레이크 패드도 아낄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차 회생제동은 운전자가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안 좋아서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설명서도 보긴 했는데 설명서에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거 하나, 정말 크리티컬한 거 하나 있는데 기분 나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차에 통신 모듈이 빠졌습니다. 이 차에 원래 통신 모듈이 들어가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단가를 낮추면서 그거를 뺀 모양이에요. 있는데 빠진 겁니다. 기분 나쁘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앞좌석에 대한 얘기고요. 뒷자리로 넘어가서 리뷰를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선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승차감 괜찮잖아요 지금 또. 앞자리가 훨씬 나요. 앞자리가 훨씬 나요. 앞자리는 괜찮아요? 네. 뒷자리는요? 뒷자리는 진짜 쓰레기예요. 일단 시트가 너무 높고요. 진짜 딱 관광버스 제일 끝에 자리에 앉은 딱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엉덩이가 끝까지 갔는데 이 의자 받침이 허벅지 전체를 다 못 받쳐요. 공간이 되게 많이 나요. 좌석 자체의 깊이가 네. 안 깊어서 이렇게 들려있는 네. 기분 있죠. 시트에서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멀미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멀미하고 있어요. 차를 처음 받고 나서 이 차에 대한 평가를 듣기 위해서 이제 동료들을 태우고 갔던 건데 타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멀미를 호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이 지나니까 실제로 같이 타고 있던 동료 한 명이 속을 개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뒷자리 승차감이 안 좋다는 건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혹은 그 더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 차가 분명히 준준형 SUV인데 소형 세단, 악센트 정도 크기인 것 같더라고요. 여성 3명이 앉아도 어깨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을 정도고, 두 번째로는 시트 포지션이 이상합니다. 앞자리랑 뒷자리랑 옆에서 봤을 때 뒷자리 시트가 현저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의자도 높은 상태에서 껑충하고 떨어지니까 뒷자리 타신 분들 말로는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같이 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뒷좌석 승차감은 많이 별로고, 패밀리카로도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 차 통풍 시트 없고요,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자 재질이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스웨이드 재질은 기본적으로 뭔가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포근하게. 제가 이걸 탔을 때는 날씨가 좀 쌀쌀해가지고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안 덥거든요. 그 상태에서 열선 시트를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지금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덥습니다. 통풍 시트를 넣지 않을 거였으면 더운 재질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름에는 정말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탔을 때 바로 확 와닿는, 다만 좀 자잘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차 자체 가장 중요한 주행 성능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ID4의 주행 성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같지 않다, 전기차 같지 않다. 폭스바겐 좋아하시는 분들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골프잖아요. 단단하고 뭔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재미를 느끼면서 운전할 수 있는 차. ID4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단한 주행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물렁물렁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확 돌면 차 자체는 단단하게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롤링도 심해요. 처음에 탔을 때 당연히 저도 골프를 생각하고 시원하게 한번 밟아볼까 했는데, 물론 전기차니까 잘 나가긴 잘 나가죠, 밟았을 때. 그런데 뭔가 기민하고 재미있는 펀드라이빙을 하기에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기차 같지 않다라는 건요, 우선 차가 굉장히 묵직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악셀을 꾹 눌러 밟았을 때 보통 전기차들은 등을 퉁 치면서 튀어나가기 바쁘거든요. 그건 토크감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차도 전기차니까 토크가 분명히 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딱 밟았을 때 툭 하고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연기관의 차를 꾹 밟는 것처럼 쭉 하면서 가속력이 붙는 느낌이었어요. 탔을 때도 그 전기차 특유의 그 하는 주행 소리가 있어요. 굉장히 이질적이면서 전기차를 타던 사람들은 익숙한 그 소리가 이 차에서는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 눈 감고 사람을 태우면 전기차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묵직한 휘발유차를 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행 성능 테스트를 했으면 제동 성능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 차의 제동 성능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와 드럼 브레이크 차이인데요, 깊게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ID4 드럼 브레이크라고 치면 정말 많은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도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차 뒷바퀴에 조금 저렴한 브레이크가 들어갔고요, 또 그 저렴한 브레이크가 제조사가 만들 때는 저렴한데 수리할 필요가 생겨서 소비자가 수리를 하려면 더 비싼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제동 성능도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이 차의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실제 도심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 제동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60까지 속도를 올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보겠습니다. 제동 테스트를 위해서 60km 이상의 속도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8m 정도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공단 측에서 승용차들을 대상으로 60km 속도에서 제동 거리를 측정했을 때 보통 10.1km가 평균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제동 거리보다는 적게 나온 수치인데요.
어쨌든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게 제동거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 브레이크에서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차이를 느끼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에서는 마지막 주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후진을 놓으면 카메라가 뜨는데요. 위에서 360도 화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클릭하면 더 크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방 카메라만 보고 주차하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화면에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드미러를 보고 이렇게 주차를 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차랑 거의 부딪힐 것 같잖아요. 후방 카메라에 굴곡을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일부러 왜곡을 준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굴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차에 들어간 굴곡은 운전자에게 겁을 주고 현실과 달라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2박 3일 동안 ID4 타보고 느꼈던 장점, 단점들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차 외모에서 느꼈던 것만큼 매력이 있는지, 살만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이 차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차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5,490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번에는 이 두 차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저차 유차 김성환이었습니다. I loved you once and I love you again.